좀 게임 회사에서 실제로 선호하는 학과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서는 서공이나 컴공을 조금, 기획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학, 그리고 시나리오 라이터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문창, 요 정도가 이제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네, 그 다음 좀 질문을 좀 또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학원을 통해서 취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게임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좀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코딩 테스트를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좀 학과들을 좀 본다든지,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게임 회사에서 실제로 선호하는 학과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제 기준으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 경험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네네.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컴공은 당연히 선호를 할 수밖에 없어서, 컴공이나 소공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실제로도 이제 조금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전공자냐 비전공자냐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과에서 4년 동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기본기,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말하는 기본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기대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도 사실 저는 정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에 대한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테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스키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실제로 좀 몇 가지 과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서는 서공이나 컴공을 조금 여기 나왔어라고 이제 좀 생각하는, 이게 뭐 절대적인 척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네네. 포트폴리오에서 짰었던 자기 코딩 실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부차적으로 이제 좀 그런 거 보는 것 같고, 기획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학. 수학. 조금 의외긴 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일단 엑셀이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쓰잖아요. 수식 베이스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게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예쁜 계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입력이 있고, 입력한 거에 대한 연산이 있고, 이거에 대한 출력. 입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공격하는 거. 그렇죠? 내가 공격으로 입력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데미지 연산 공식으로 이제 몬스터한테 주는 데미지가 이제 연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출력돼서 화면에 나오겠죠. 내 데미지가 얼마 입혔는지. 정말 예쁜 계산기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쁜 계산기 중에 하나인 거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보는데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리고 시나리오 라이터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문창. 문해창작과. 네네네. 그리고 통계학 쪽도 이제 조금 많이 있다 그러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요 정도가 이제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참고. 부차적인. 네, 그래서 학과라고 이 학과여야만 게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없다. 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괜찮았고 면접도 잘 봤을 때, 네. 근데 보통 회사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이 사람 하나만 원픽만 가지고 하진 않거든요. 다양한 선택지들이 그렇죠, 있는데. 이런 선택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그런 옵션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것들, 네, 그게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고려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변수.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플레이어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자격증에 대한 질문 참 많이 하시거든요. 자격증. 내가 게임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데 요새는 좀 스펙 시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자격증들을 좀 사전에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게임 개발자와 관련된 자격증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고시 실제로 있어요. 게임 기획 네. 전문가도 있고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격증이 실제로 좀 기능을 저한테는 기능을 했었어요.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격에 대한 증명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냥 공부하는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자격증이 뭐냐면 주변에다가 네네네. 커말 1급이랑 정보처리 산업기사 혹은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말고 네네네. 산업기사나 기사 정도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 내용이 진짜 좋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데이터베이스 얘기하셨죠? 네, 그 다음에 신기술 동향이랑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리즘.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좀 자격증 땄다면 확실히 어필 되겠네요. 어필이 될지는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플레이어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필이 될 수 있으니까 공부하세요,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실무에서 진짜 도움됩니다. 저도 N사 다닐 때 이제 그 기획팀장 형이 저한테 추천해줘가지고서 그 정보처리 산업계에서 자격증을 땄거든요. 공부를 해서. 네네네. 근데 실제로 제가 공부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나 거꾸로 했구나. 이론을 먼저 배우고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를 쌓아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실무를 먼저 하고 나서 이론을 이제 배우니까 근데 이해가 좀 제대로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보처리 산업계에서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후에 좀 좋았었던 게 일본에 취업했을 때 좋았죠.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다른 국가들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 베트남이랑 일본인데요. 베트남하고 일본에는 같은 이제 그 등급의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면은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네, 자격증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가 있냐? 비자가 엔지니어 비자가 나옵니다. 또 그런가요? 네, 최소 3년. 왜냐하면 보통 이제 처음에 넘어갈 때 1년 비자가 보통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회사 초청 받아가지고서 초청 비자로 가는 경우에는 달라요. 그 회사에서 해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일단은 넘어가는 것 자체가 엔지니어 비자로 넘어가면 이제 3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 미만인 경우에서 뭐가 생기냐? 핸드폰 약정이라든지. 또 그러네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집 이제 뭐 월세 있을 계약.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네. 안 걸려요, 진짜. 그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비자가 만약에 1년짜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었어야 될지 감도 안 잡혀요. 비자가 1년짜리인데 그거 누가 해주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랑 이제 매칭을 해서 비자를 받을 때 엔지니어 비자를 그냥 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가자마자 일본 비자 받을 때 엔지니어 비자로 할게요 했는데 저는 처음에 5년 나왔어요. 5년? 네, 5년 이게 5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5년 나올 수 있어요. 5년 나왔었어요. 이거 좀 되게 꿀팁이네요. 네,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볼 때 가장 많이 걸려지는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네네. 양이 많은 포트폴리오는 일단 걸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양이 많으면 일단 대충 봐요. 대충 봐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기가 어려워요.